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시제와 관련된 나머지 네 가지 문장 형태인 미래, 미래 완료, 미래 진행, 그리고 미래 완료 진행과 그에 따르는 해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내용에 대한 전체 그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 시점이 사용되는 문장 형태든지 아니면 두 시점이 사용되는 문장 형태이든지 시제 구분은 문장 형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제 구분을 위해 살펴야 하는 것은 문장에 사용되는 기본 서술어인 정동사가 과거형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현재 시제에서 파생된 8종류의 문장 형태 중에 지난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4가지 문장 형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형태의 현재 시제 문장입니다. 미래는 기존 시점인 현재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상과 추측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는 상상과 추측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태나 동작에 대한 의미 변화를 표현합니다. 기존 영문법에서 잘못 분류하고 있는 미래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존 시점인 기본 서술어 위치에 사용된 조동사 will 또는 shall이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현재 시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 편에서 다시 학습하겠지만 조동사는 상상과 추측이라는 기본 개념만 잘 이해하면 모든 조동사를 간단히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동사와 같이 상상과 추측을 표현하는 if라는 단어 역시 같은 개념 때문에 당연히 조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에 없는 단어 가운데 유일하게 상상과 추측을 표현하는 준동사인 부정사도 같은 이유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문을 단문으로 바꿔 표현할 때 상상과 추측을 대표하는 조동사가 복문에 있으면 단문에서는 역시 상상과 추측을 표현하는 부정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 특히 미국 영어에서는 will이 shall보다 앞으로라는 상태와 동작을 표현할 때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shall이 특정한 상황이나 문체, 그리고 격식 있는 상황이나 표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hall은 보수적인 영국 영어에서 더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미래 형태의 문장에서는 shall보다 will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상상과 추측의 영역과 관련된 미래 형태의 현재 시제 문장과 그 해석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해석은 앞으로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will과 그 뒤에 위치된 원형 동사인 원형 부정사의 의미를 연결해서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will have enough money to buy a car by July of next year.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내년 7월까지 자동차를 사기에 충분한 돈을 저축할 것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저축할 것입니다. 충분한 돈을 자동차를 사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녀가 앞으로 저축할 것은 충분한 돈이며 그녀가 사려는 것은 어떤 자동차인데 구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때는 7월인 내년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train will depart in 10 minutes.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기차는 10분 후에 출발할 것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기차는 출발할 것입니다. 10분 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자 해석합니다. 그 기차가 앞으로 출발하려는 상태는 지금부터 10분 후입니다. 위 문장을 보면 생각나는 문장이 있지요. 바로 직전 영상인 현재 시제에서 will이 빠진 채로 아래와 같은 예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train departs in 10 minutes. 그 기차가 출발하는 상태는 지금부터 10분 후입니다. 오늘 문장이나 지난 문장이나 둘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문장 형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예문은 말하는 사람이 현재에서 상상과 추측을 표현하는 서술어인 will을 원형동사인 원형부정사 depart 앞에 위치시켜 미래 형태의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위 두 문장은 현재의 사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현재에서 앞으로의 상태나 동작을 상상과 추측으로 표현하려는 각각의 다른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The train will depart in 10 minutes는 미래의 특정 시간에 대해 현재에서 앞으로를 상상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현재 동사인 서술어 will은 상상과 추측의 영역이 되는 미래에 그 기차가 출발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부터 10분 후에 그 기차가 출발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사용된 예문인 The train departs in 10 minutes라는 문장은 현재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10분 후에 기차가 출발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약된 시간에 따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0분 후에 출발한다는 현재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시점에서 상상과 추측을 통한 주관적인 미래의 예측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어서 그 기차가 10분 후에 출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역시 현재 시점이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따라 그 기차가 정확하게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완료 형태의 현재 시제 문장입니다. 미래 완료 형태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서 두 개의 시점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기본 서술어인 will이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현재 시점이 되고 상태와 동작의 완료는 앞으로라는 미래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료될 상태나 동작의 시작점은 때로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나 동작의 시작점이 과거 또는 현재라는 사실을 굳이 표현하려면 듣거나 읽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문맥을 통해 별도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래 완료 형태의 문장은 주로 완료된 행동이나 상태에 중점을 두는 문장 표현이기 때문에 대부분 출발 시점이 되는 현재 또는 과거라는 사실은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래 완료 형태의 문장 해석은 앞으로의 현재까지 계속하다 갖게 될 과거 분사의 의미로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will have studied for 3 hours before the exam.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시험 전에 3시간 동안 공부했을 것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공부했을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시험 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녀가 앞으로의 현재까지
계속하다 공부한 시간은 3시간 동안이며 그 후에 있을 것은 그 시험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will have graduated from college by the age of 25.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25살까지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졸업할 것입니다. 대학을 25살까지.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녀가 앞으로의 현재까지 계속하다 졸업하게 되는 출발점은 대학이며 졸업하는 원동력이 되는 나이는 25살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 진행 형태의 현재 시제 문장입니다. 미래 진행 문장은 현재 기준 시점에서 앞으로 있을 상상과 추측의 영역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상태나 동작을 표현합니다. 문장 해석은 앞으로의 상태에서 하는 중일 현재 분사의 의미로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will be having a meeting when you arrive.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내가 도착할 때 회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있을 것입니다. 회의하고 내가 도착할 때.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그들이 앞으로의 현재 상태에서 가지는 중일 것은 한 회의이며 그때 내가 도착할 것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ill be attending the conference next week.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다음 주에 그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참석할 것입니다. 그 회의에 다음 주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내가 앞으로의 현재 상태에서 참석 중일 그 회의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 완료 진행 형태의 현재 시제 문장입니다. 미래 완료 진행 형태의 문장은 과거나 현재 시점에서 시작되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앞으로라는 어떤 시점에서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의미 변화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과거나 현재라는 두 시점 중에 한 시점이 먼저 필요하고 앞으로 완료될 또 하나의 시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 진행 형태의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점이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부사나 문맥이 문장 속에 함께 표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장 해석은 시작점이 과거일 때는 앞으로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 중인 현재 분사의 의미로 순차 해석하면 되고 시작점이 현재일 때는 앞으로의 현재까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 중인 현재 분사의 의미로 순차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를 시작점으로 하는 미래 완료 진행을 표현하는 현재 시제 문장입니다. By tomorrow morning, it'll have been raining for 3 days since it started 2 days ago. by the time과 since는 두 사건 간의 시간 관계를 나타냅니다.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는 2일 전에 시작되어 3일 동안 내릴 것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입니다. 3일 동안 비는 시작되었습니다. 2일 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원동력이 되는 내일 아침까지 상황을 보아하니 앞으로의 현재까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 중인 비는
기간이 3일 동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가 시작된 2일 전부터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위치에 사용된 it은 상황 주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해석은 상황을 보아하니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대명사인 그것도 아니고 가주어인 it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주어 it은 주어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또는 특정한 상황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에서 사용됩니다. 상황 주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에는 시간, 날씨, 거리, 명암, 분위기와 관련된 문장들이 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현재를 시작점으로 하는 미래 완료 진행을 표현하는 현재 시제 문장입니다. By this time next year, I will have been working at this company for a decade, starting from today. By the time과 starting from today라는 표현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직독직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나는 일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순차 해석합니다. 원동력이 되는 이때인 내년에 내가 앞으로의 현재까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일하는 장소는 이 회사이며 기간은 1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작하는 출발점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랬다 저랬다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일치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는 왜 s를 붙이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저 암기해서 사용하고 있던 3단원 s 또는 es에 대한 숨겨진 비밀, 그렇게 사용하게 된 영어학적 원리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